마블 영화는 이제 재미없다 라는 말에 혁혁한 공을 세운 영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니가 만든 마블 영화들, 줄여서 SSU라 불리는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영화들 되시겠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 문제는 스파이더맨 관련된 캐릭터들로 유니버스 영화를 만드는데 정작 스파이더맨이 없다는 거죠. 베놈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모비우스, 마담 웹, 그리고 크레이븐 헌터까지 이거 B급 영화 아니냐 라는 소리와 함께 한 번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아보고 GG를 치고 종료를 선언했으니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걸까요? 시간을 되돌려 1998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이야 최정상의 위치에 있다지만 당시의 마블은 자금 위기로 매일이 허덕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미 파산까지 경험한 직후였고, 그래서 소니에다 모든 마블의 캐릭터 판권을 2,500만 달러, 우리 돈 330억 7,500만 원 정도에 팔려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블의 모든 판권을 손에 쥘 기회가 있었다는 건데, 이때 소니가 원하던 건 스파이더맨 하나만이었다고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토르 등은 전부 캐릭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었대죠. 그래서 소니는 마블과 협상 끝에 1,000만 달러로 스파이더맨 판권만 구입하게 됐습니다. 198억만 더 지불했으면 그 캐릭터 판권을 다 가질 수 있던 건데, 소니 입장에선 천추의 한이고 마블 영화 팬 입장에선 이게 다행일 수 있었습니다. 소니가 모든 마블의 판권을 가졌다면 오히려 반대로 지금의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는 빛도 못 보고 나오자마자 망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튼 이때 마블은 또 급전이 필요해서 헐값에 그렇게 나머지 헐크나 캡틴 아메리카, 토르까지 판권을 여기저기 팔았었습니다. 뒤늦게 아이언맨이 성공하면서 판권을 다시 회수해 오긴 했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소니는 2002년 감독 샘 레이미와 함께 토비 맥과이어라는 여린 연상의 1대 스파이더맨을 시작으로 산뜻하게 성공시키며 시리즈 3탄까지 흥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2년 다시 이 스파이더맨을 리부트시켜서 앤드류 가필드가 주연을 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란 이름으로 제작돼 다시 한번 흥행에 성공했고, 딱 여기까지가 소니 영화의 최대 고점이었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흥행엔 성공했지만 소니에선 자기들 생각보다 흥행이 덜 됐다고 전혀 만족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2년 뒤 감독을 교체하면서까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를 찍었지만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면서 흥행 수익이 오히려 전작보다 더 떨어지게 됐으니 사실상 이때 더 이상 스파이더맨 영화 제작을 포기했는데,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2008년 아이언맨 1편의 성공으로 시작해서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가 연달아 성공하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개봉하기 2년 전에 마블은 이미 어벤져스를 개봉하며 대성공을 하면서 기비가 교차됐습니다. 그래도 소니는 이 스파이더맨을 차마 포기는 안하고 애매하게 마블과 공유하는 형태로 쓰게 됐고, 소니에서 스파이더맨의 제작비를 대주고 마블이 그걸로 영화를 만들면 영화의 배급과 수익은 다 내 거 할래 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2017년 MCU에 합류한 톰 홀랜드가 연기했던 피터 파커를 주연으로 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개봉됐고, 역시 캐릭터 본가가 만들고 덕력 가득한 제작진이 만들면 다른 법 대성공을 거뒀죠. 그럼 죽서서 개준 것도 아니고 잘 만들어서 소니에게 괜히 수익만 다 갖다 바쳤을까요? 마블도 바보가 아닌지라 흥행을 해도 수익은 소니가 가져갔지만 이때 MCU의 다른 영화에도 이 스파이더맨에 출연할 수 있게 조건을 걸었었으니, 그렇게 스파이더맨은 2016년 또 한 번 대흥행했던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아이언맨과 멘토 사이로 활약하며 돈독한 케미를 발휘하고 어벤져스의 핵심 멤버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걸 지켜보고 소니의 속은 더 뒤집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소니의 스파이더맨 권리는 이렇습니다. 실사 영화, 드라마, 애니 등 44분 이상 제작되는 스파이더맨 제작물의 판권은 소니 픽처스가 가지고 있고, 스파이더맨과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900여 개의 캐릭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마블은 원작 코믹스와 소설 그리고 게임, 머천다이징 그리고 44분 미만의 TV 애니메이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마블이 임대긴 해도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계속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소니는 스파이더맨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소니는 일종의 꼼수를 냈죠. 스파이더맨의 메인 빌런인 그 베놈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렇게 이른바 스파이더맨 없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를 제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8년 그렇게 소니 스파이더맨의 시작을 알리는 베놈이 나왔습니다. 나름 이 친구는 매력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중후한 목소리의 톰 하디가 주인공이고 신비오트라는 야만적인 외계 생물이 메인이면서 마블 빌런 최초의 안티히어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스파이더맨과의 연결점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했으나 굉장히 애매하게 떡밥들을 흘렸는데 여기 베놈 1에서 소니는 마블의 스파이더맨인 톰 홀랜드를 카메오로 출연시키려고 촬영까지 했었다가 아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상도덕이냐 무슨 양아치처럼 숟가락 얹기 짓하냐 면서 마블에게 걸려서 무산돼 삭제했다 그러고요. 어쨌든 베놈은 제작비 1억 달러로 비교적 저예산이었음에도 전체 관람가 등급을 받아 8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는데 이게 동시에 이후 베놈 시리즈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전체 관람가 등급을 받으려고 베놈의 캐릭터 변질이 너무 심하게 된 건데요. 원래 베놈이란 친구는 나쁜 놈들 다 실제로 씹어서 잡아먹고 다니는 천하의 식인 빌런이었어서 선열이 낭자해야 되는데 이런 씬을 다 삭제하거나 건너뛰기 하고 베놈을 전체 관람가에 맞추려고 작정을 해서 먼 옆집의 네이버 같은 가볍고 요상한 선한 친구로 만들어 베놈의 흉악성과 위험성이 하나도 어필되지 못했으니 1편은 그나마 캐릭터 탄생을 다뤄 성공했지만 2편, 3편으로 갈수록 신선함은 사라지고 캐릭터도 변질됐으면서 CG도 별로고 개연성도 별로였으니 3편 베놈 라스트 댄스는 그야말로 마지막 춤판을 추고 망하진 않았지만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완결이 났고요. 그렇게 베놈이 주춤할 때 2021년 마블에선 스파이더맨의 세 번째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개봉하며 멀티버스 덕에 그동안 소니에서 시작했던 1대 토비 맥과이어의 피터 파커부터 시작해서 2대 앤드류 가필드도 등장시켜 3대인 톰 홀랜드까지 역대 스파이더맨들이 모두 모여 활약하고 빌런들까지 기존에 인기 넘쳤던 기계팔이 주렁주렁 달린 닥터 옥토퍼스와 모래인간 샌드맨, 도마뱀 인간 리저드, 전기맨 일렉트로 그리고 조커의 재림이라 불리며 빌런계의 한 획을 그은 그린 고블린이 등장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소니가 시작한 세계관까지 잘 흡수해서 그야말로 스파이더맨 어벤져스면서 추억팔이까지 성공해서 대히트를 했으니 영화도 재밌었고 대성공을 거뒀고 이때까진 마블도 소니도 기분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대로 왕테크는 다음 짝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2022년 개봉한 모비우스죠. 베놈으로 재미를 봐서 이번에도 안티히어로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가 메인 캐릭터였는데 일단 베놈도 그렇고 소니는 제작비도 마블에 비하면 굉장히 짜게 투자했습니다. 마블의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제작비가 1억 7,500만 달러인데 모비우스는 7,500만 달러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니 이런 CG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에서 때깔 차이가 더 나타나고요. 스토리, 개연성 이런 건 둘째치고 나름 조커를 연기했던 자레드 레토가 나왔음에도 캐릭터의 개성도 굉장히 모호하고 액션은 슬로우 모션만 남발했으며 편집이나 전개 등 그냥 영화로서 완성도가 처참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흥행에 실패했고 이 영화를 기점으로 곧바로 소니의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나락테크가 시작됐고요. 2024년 개봉한 마담 웹으로 결정타를 먹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8천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우연한 사고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구급대원 캐시 웹이 똑같은 예지 능력을 가진 심스라는 존재와 맞서 싸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애초에 마담 웹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인지도 자체가 없었고요. MCU는 물론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랑 연관이 없는 완전 독립된 세계관에서 활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니 기존 세계관과 연계점도 없어 흥미 요소가 없는데, 거기에 캐릭터의 메인 능력도 예지력이다 보니 뭔가 화려한 액션을 선보일 일도 없었으니 볼거리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면 외전으로 미드로나 겨우 만들까 말까 한 걸 영화로 만들다니 대체 왜 이걸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당연히 영화는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아니, 스파이더맨 하면 그린 고블린이라던가 닥터 옥토퍼스 같은 인기 메이저 빌런이 있는데 왜 굳이 마이너 캐릭터인 마담 웹을 골랐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마블의 판타스틱 4와 함께 최악의 마블 흑역사 영화로 기록됐으니 제대로 소니는 이걸로 막타를 먹었고, 아직 한 발 남았던 크레이븐의 개봉도 전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같은 해 개봉한 마지막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작 크레이븐 더 헌터도 오랜만에 퀵실버 배우가 히어로로 야수의 힘을 얻어 돌아왔다라는 점과 그나마 마담 웹보단 볼만하다 정도를 빼면 병작 이하로 역시나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었으니 저도 중간에 보다가 몇 번 뒤로 감거나 배속으로 봐야 할 만큼 좀 지루했고요. 영화는 북미에서도 제작비의 반도 못 벌고 흥행도 참패, 한국에선 아예 개봉하지도 않고 사라졌으니 유종의 미도 거두지 못하고 소니의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는 그렇게 철수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스파이더맨 세계관인데 스파이더맨 없는 채로 어거지로 다른 히어로들로 만들어도 성공할 거라는 소니의 무리한 판단이 내린 결과로 영화들 완성도도 별로였으니 애초에 능력은 없는데 이름값으로 돈 벌어보겠다는 욕심만 부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중간에 2018년 소니 픽처스가 만든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멀티버스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다 라는 것도 제대로 보여주고, 애니메이션으로선 픽사의 영향력에서 드디어 벗어난 미국 애니메이션이 나왔다 라며 비주얼도 잘 구현하고 평가도 좋아 2023년 만든 두 번째 극장판 애니였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도 성공했기 때문에 2027년에도 3편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유니버스도 개봉할 예정이라 어찌됐든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질 거고, 죽었다 깨도 소니가 스파이더맨 관건만큼은 마블에 안 넘기고 가지고 갈 걸로 보이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스파이더맨 최고의 인기 캐릭터인 베놈이 마블이 만드는 톰 홀랜드 세계관의 스파이더맨에 나와 콜라보하는 걸 꼭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